네,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쓸 노트북을 한번 구입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랑 일부 불편러분들이 보실 경우에는 진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아예 초보라서 노트북 구입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 들어갑니다. 여기서 노트북 태블릿 눌러주시고 나머지 누르지 마시고요. 노트북 눌러주세요. 노트북 누른 상태로 쭉 보시면 상세 검색이 있죠. 여기서 옵션 전체 보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쓸 노트북의 사용 용도는 게임,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돌릴 수 있을 정도 사양의 스펙의 노트북을 제가 선택을 할 건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노트북 고를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일단 게임용이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왜?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이든 영상 편집이든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틀그라운드처럼 고사양 게임을 수월하게 돌릴 수 있는 노트북이라면 분명 그래픽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에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척도는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노트북이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노트북의 외장 그래픽 카드 어떤 게 달려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뭐 엔비디아, AMD 있고 쭉 있죠. 근데 저는 라데온 시리즈는 안 쓸 거고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 중에서 최소 1060 이상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60에 만족을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GTX 1070 이상의 노트북을 원하고요. 1070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6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혹은 뭐 90만원대 후반에서 150만원, 10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50에서 100만원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0만원대가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요구하는 성능 자체가 최소 1070 이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게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게이밍이기 때문에 모니터 주사율이 144Hz를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특징에서 눌러주시면 144Hz 지원 있고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메모리 용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넉넉하게 16GB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GB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144Hz 지원, 메모리 용량 16GB, 엔비디아 GTX 1070 체크를 3개를 해줬고요. 이렇게 3개 선택한 상황에서 쭉 내려보시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노트북들이 쭉 나오죠.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요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보고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한성, 어로스 기가바이트 거고요. 에이서 프레데터, 에이서, 한성, 델, 에이수스, 델. 한성이랑 MSI 빼고 골라보겠습니다. 그 두 곳은, 한 곳은 국내 회사고 한 곳은 대만 회사지만 AS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들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i7 7700 7세대 시리즈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커피레이크 시리즈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 팔이 달린 게 여기서부터네요. 얘는 MSI니까 배제. 에이수스 로그 스나이퍼, 기가바이트 에어로 에이수스 로그 스나이퍼. 그 뒤는 한성이니까 제외하고, 얘는 260만원대네요. 제외하고. 너무 비싸, 돈 아까워. 일단 무게도 가벼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2kg밖에 안 하네요. 와, 얘 진짜 가볍다. 2kg면 2kg나 2.4kg나 0.4k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뭔 큰 대수냐. 얘 대수입니다. 0.4kg 어깨에 메거나 팔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때 그 무게 차이, 얼마나 오래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체감하실 거예요. 최대한 가벼운 게 좋은 거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훨씬 깔끔해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사진,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얘는 베젤이 굉장히 얇은 편인데
베젤이 두꺼워 보이죠? 본체도 되게 뚱뚱해 보이고. 그래서 얘네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17인치 또 배제할게요. 배제하고 얘랑 에이수스 로고 스나이퍼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에이수스 제품이 확실히 더 비싸고요. 근데 무게 차이,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택 상품 비교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CPU, 제조사, 종류, 코드명 다 똑같고요. 넘버 똑같고 코어 똑같고 SSD 용량이 얘는 512기가네요. 기가바이트 얇은 제품은 512기가가 달려있고 에이수스 제품은 256기가 달려있는 대신에 저장용 장치로 하드디스크 하나 더 달려있는 셈이고요. 블루투스는 4.2 옛날 버전인데 얘는 5.0. 블루투스는 얘가 훨씬 최신 버전을 쓰고 있네요. 보증기간 똑같고요. 해상도 똑같고 쭈루루 다 똑같아 치고요. VGA 메모리, 그래픽카드 메모리 똑같고 쭉 내리고 유선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까 유선랜이 있었어요. 포트가 USB 타입C를 지원하냐 안하냐 꽤 중요한데 USB 타입C 한번 볼까? 네, 없습니다. 얘는 USB 타입C를 지원하지 않고요. 얘는 지원을 하네요. 기가바이트 제품은 썬더볼트도 지원을 합니다. 기가바이트는 이 단자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수록 좀 더 확장성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더 크네. 배터리가 94.24 얘는 66인데 훨씬 크고요. 어댑터가 얘가 더 전기를 많이 먹네. 그리고 운영체제는 똑같이 얘는 안 달려있는 모델 살 거니까 상관없고 두께가 중요합니다. 두께가 18mm 얘는 26.1mm 무게가 2.0kg, 2.4kg 이 0.4kg의 엄청난 차이를 저는 알기 때문에 얘가 더 끌리네요. 얘를 눌러서 판매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판매 사이트에서 230만원대 이 어로스 제품은 보시면은 게이밍 노트북처럼 뭔가 휘황찬란하긴 한데 요 베젤 어떡할 거야 이거. 전 이게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얇을수록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전 얘가 없는 애들이 얇은 애들이 더 좋고요. 다리도 얇은 여자가 좋습니다. 자,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엑스라이트 팬텀 컬러 인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베젤리스의 얇은 디자인 베젤리스 디자인의 5mm 얇은 베젤 아까 보니까 굉장히 얇아 보였죠. 5mm 얇으면 얇을수록 뭔가 화면의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얇아야 되고요. 다리도 주사율 144Hz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GTX 1070이 맥스큐 디자인이 적용된 거죠. 그냥 1070이 아닙니다. 데스크탑에 달리는 그 뚱뚱한 GTX 1070이 아니고요. 노트북용으로 약간의 설계 변경을 해서 뭐 클럭은 좀 낮췄겠죠. 낮추는 대신에 발열은 그만큼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얄쌍한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꽤 큰 것 같고 키보드 개별 키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백라이트 들어가 있고 돌비 앰모스 기능이 추가된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세계 최초 엑스라이트 팬텀 컬러 인증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모니터는 다양한 조명 조건과 환경에 대한 색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써있는데 얘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색감 좋다는 얘기고 뭔가 디자인은 이 기가바이트 글씨만 없으면 90.23 주고 싶어요. 이 기가바이트 글씨 때문에 저는 좀 그건 좀 아쉬운데 베젤이 얇으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이 얇은 베젤이 주는 이 심미적인 안정감은 뭔가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볼 때 엄청난 몰입감까지 같이 갖다 주고요. 이 차이가 나중에 직접 두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은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거고요. 풀사이즈 키보드, 이 숫자 키패드, 넘버패드 있고 방향키도 있네요. 그리고 CPU는 뭐 8세대 모바일 CPU 달고 있고요. 요런 수치 같은 건 필요 없고, 소리 좋고 사운드만 빵빵하면 좋겠어요. 스피커 성능이 꽤 괜찮으면 좋겠고, 수프라 쿨 듀얼팬 장착이 돼서 CPU랑 GPU를 뭔가 식혀준다. 이 쿨링 성능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 두 개가 있으면은 그만큼 열을 많이 빼낼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얘네 둘이 내는 소리도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비행기 이륙 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개별 RGB 백라이트 키, 퍼 키니까 개별이죠. 키당 색상을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있으면 좋은 거죠. 뭐 배터리 성능이야, 어차피 저는 어댑터 꽂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높으면 좋죠. 그리고 램 포트, RG45 규격의 램 포트, USB 3.1, 젠2, HDMI 2.0, 미니 DP, 오디오 콤보 잭, 켄싱턴 락, 도난 방지용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고요. DC 입력 잭 전원 넣는 곳이고, USB 3.1 1세대 젠1 두 개가 있고요. 썬더볼트, 와 이게 맥북에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장착이 되네요. 그럼 좋고, SD 카드 리더, 요거 차라리 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뭐 사진 작업 같은 거 할 때 혹시라도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카메라를 뭘 구입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있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포트들은 마음에 들고요. 에어로 15X V8 요렇게 봤을 때 이 이미지가 좀 별로긴 한데, 이거 보시면 베젤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 얄쌍한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말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트북을 얘로 선택을 하겠고요. 요 두 제품 중에 15X V8 라이트, 윈도우 10 안 들어간 제품. 근데 무상 설치, 윈도우 10 프로를 무상 설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로 사면 되겠고, 다음 달에 제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면 얘를 하나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초에 열리는 2019 CES예요. 2019 CES에서 2070 맥스큐 발매를 한다면, 공개를 한다면 맥스큐 디자인이 적용된 2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노트북에 달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달고 출시가 된다. 가격이 만약에 비슷하다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를 좀 보다가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구입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2070 맥스큐가 아니더라도 2060급 맥스큐가 달린 제품이라도 나온다면 최소 1070과는 비벼 볼만 할 테니까 기대해보면서 저는 요 시리즈, 얘가 아니더라도 요 시리즈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달고 나온다면, 새로운 CPU를 달고 나온다면 요 시리즈, 에어로 시리즈를 구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구성도 괜찮고, 대신에 기가바이트의 뭔가 서비스, AS 같은 경우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성이나 뭐 MSI처럼 막장은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은 감안하면서 저는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사고 싶다. 사야 되나? 말까? 아, 살까 말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느라고 2시간 동안 비슷한 얘기 즉석으로 라이브로 떠들어냈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